아무것도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전체가 보이고 그렇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한 가지만 치중해서 보면 그것만 중요해 보여요.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전체가 보입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네, 제가 근 30년을 빠져서 사는 거에서 얼마 전에 좀 벗어난 일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20대 이제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뒤로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 저에게 저의 정체성이 돼버렸어요. 근데 그게 제가 그 일로 구속도 당했었고 좀 깊이 관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 나이 50이 넘어서까지 그게 저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100가지의 생각을 가졌다면 90가지가 그 정치적인 신념에 관한 것이었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큰애가 아니요, 99가지죠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제가 좀 굉장히 좀 신념에 매달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뭐 격변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어요. 근데 이번 이제 대선을 겪으면서 또 힘들더라고요. 남편이 이제 대선 토론을 틀어놨는데 저는 막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. 힘들어서. 근데 마음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봐보자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봤죠. 근데 내가 왜 힘들까? 남편은 저렇게 스포츠 경기 보듯이 보는데 나는 왜 힘들까? 이렇게 봤더니 그냥 단순히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힘들더라고요.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난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는 그 며칠 후에 저랑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평화롭게 처음으로 정말 거의 평화롭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는 평화롭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면서 이 답답함에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왜 답답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얘기를 잘 마치고 나왔는데 왜 답답한지 모르겠어요. 너무 답답하고 그러고는 법문을 듣다가 답답함 때문에 법문을 못 듣겠더라고요. 근데 운동을 하는데 제가 헬스장에서 울었어요.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. 그러고는 집에 와서 그냥 남편도 작업실에 있어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도저히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혼자 그냥 울면서 법문을 듣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더라고요. 그러면서 법문이 들어오는 거예요, 귀에. 그러고 이해가 되고. 그러고 나서는 그 며칠 후에 그 선거가 있었고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괴로움이 없었어요. 평소 같았으면 정말 그 일로 괴로웠을 거예요. 정말.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마 우울증이 왔을 거예요. 근데 결과를 안 보고 제가 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결과를 봤을 때
앞으로 힘들겠지만, 그래, 괴로움은 없으니 다행이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며칠 동안 너무 자유로워서, 아, 이게 벗어나지는구나. 너무 자유로워서, 막,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고, 막 스스로가 대견하고, 막 그랬어요. 들떴어요. 그러고는 남편한테, 나 이거 한참 갈 것 같아. 이 들뜬 기분이 한참 갈 것 같아. 이랬거든요.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마음이 그냥 탁 가라앉더라고요. 가라앉고, 그냥 다시 평상으로 돌아왔어요. 일은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고, 또 자기가 보지 못하는 면 없을까요? 그리고 뭐 자기가 누구나가 다 자기가 보이는 만큼이 맞는 줄 알죠.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의존하겠죠. 자기 판단에 매이지 않아야 전체가 보입니다. 자기 아르마리라고 할까요?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만큼의 세계에 갇히지 않아야 이 전체적인 게 보이거든요. 안 그러면 자기가 치중하고 있는 것만 보여요. 자기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만. 네, 맞아요. 제가 평소에 사람을 만날 때도 늘 그런 색안경을 쓰고 봤어요. 세상을 볼 때도 그랬고, 늘 그랬어요. 근데, 그게 포화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터져버린 것 같아요. 근데 저는, 마음 공부를 안 했으면 아직도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. 스님, 아까, 이건 큰 공부다,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그 말씀이 되게 이렇게 울리면서, 내가 큰 공부하면서 작은 채를 들이대고 있었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좀 큰 채로 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모든 것에 있어서,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누구나가 다 아마 그럴 겁니다.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. 그러면서도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.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으르렁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뭐 나쁜 놈이네 어쩌네 저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 혈안을 올리는데 크게 전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빠져서 그래요.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저절로 전체가 보여요.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에 쏙 빠져버려요. 다 그래요. 다. 쏙 빠져버리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겨요. 그래서 안방에 가면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부엌에 가면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이해관계와 연관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가치관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하겠죠. 근데 아무것도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전체가 보이고 그렇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한 가지만 치중해서 보면 그것만 중요해 보여요.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
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전체가 보입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뭐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지 않습니까? 어딘가에 치우쳤다가도 아 이게 전부 내 생각이었구나. 내가 치우친 거였구나. 거기서 나와서 전체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. 더 크게 보이고. 그리고 세상은 인연 따라서 흘러가죠. 인연 따라서.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뭐 투표도 하고 뭐 촛불 시위도 하고 뭐 할 것들 하고 하지만 마음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 거기에 좌지우지 흔들리고 여기에 집착하고 저기에 집착하고 어디 하나에 빠지고 그 다 사람들이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윤회에서 못 벗어납니다. 네, 그게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. 자기에게도 좋을 게 없고 국가에도 좋을 게 없고 큰 안목이 생겨야 됩니다. 넓은 안목. 그러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그게 생기죠. 그래요. 공부하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그런 변화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네, 그거는 공부로 인해서 따라오는,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고, 네 공부에 있어서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. 예, 네. 앞도 뒤도 없다. 네. 아, 공부를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구나 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또한 마음에 두지 말고 본래 면목 생각나기 이전짜리 아, 그게 우리 공부하는 이유죠. 네. 생각나기 이전짜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나기 이전 자리 아닙니까?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소리는 들릴 뿐이잖아요. 그냥 네. 무슨 일이든 일어났을 뿐이죠. 마음은. 네, 인연 따라서 자기가 또 이 육신이 지금 있으니까 마음을 낼 수는 있죠. 또 누군가를 지지할 수도 있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와 별개로 마음이 어디에 구속되고, 마음이 편협되고, 집착되고, 뭔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야 오히려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다. 그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